안녕하세요, 여러분. 위클리 빌딩 뉴스는 그 주에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게 있으면 공유드리고 매각 사례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Q&A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9월 1주차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빌딩 뉴스입니다. 건물주가 된 차태현 씨의 소식이 오늘 뉴스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배우 차태현 씨가 매입한 건물은 74억 원에 평당 1억 3천이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주택으로 보이지만 옳근생으로 매도인이 다 만들어둔 상태였고 매도자가 명도를까지 해주는 조건이어서 아마 디벨롭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요거의 과거 거래 사례를 보면 22년도 6월에 58억에 매입하신 이제 매도자께서 30% 정도 상승 거래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청담동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실거래가 된 지는 조금 됐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형태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땅이었고 대지 면적이 총 244평 되는 걸 300억을 주고 매입을 하십니다. 평당 1억 2천대로 매입을 하셨거든요. 사실상 이 근방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올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근저당이 28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 260억 정도 대출을 받으시고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이제 현금 부대 비용까지 넣어서 매입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호 PD와 쌍벽을 이루는 분이 누구죠? 바로 나영석 PD죠. 요 건물을 이제 나영석 PD가 멋지게 지었습니다. 나영석 PD도 요 물건을 매입을 하시고 멋지게 건물을 지으셔서 여기에서 촬영이나 제작, 편집 다양하게 사옥으로 이용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청담동이라든지 논현동, 도산대로 인근 이런 라인으로 계속해서 유명 사옥들이 계속해서 니즈가 있다라는 게 임차 수요에도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전히 강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또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거래가 많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알파카에서도 일주일에 3-4개의 계약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금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이번 추석 10월까지 매입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이들 움직이고 계신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호황기처럼 입지만 좋으면 막 비싸도 산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신규 법인에 있어서는 4%대 그리고 매출이 나오는 법인에 있어서는 3% 중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랑 매수 간의 딜링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지난달 기준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매수세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라방 보고 나서 다시 보기 되나요? 라방 자체를 저희가 바로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 편집본을 매주 올려드릴 거예요. 혹시 영상을 놓치신 분들은 편집본을 통해서 그 주의 핵심 소식들, 따끈한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 거래가 많이 되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많이 된 이거 진짜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2019년부터 2022년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정말 빌딩 거래의 호황기였고 신규 임대 매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임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임대가 가능한 형태로 신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주변의 임대의 수준이라든지 주변의 임대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매매된 사례 몇 개를 볼 건데요. 삼성동 선정능력에 대로변 물건들이 최근에 좀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50평 정도 되는 3종 20m 대로변에 위치한 역세권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500억으로 평당 1억 9,900. 이게 지금 실거래 신고가 아직 안 된 물건이라서 실제 실거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명도가 아마 되는 물건이었고 이거는 아마 예쁘게 지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7호선 학동역 라인의 초역세권 대로변 물건도 거래가 됐습니다. 112평에 준주거에 30m, 12m 역세권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이 역세권 강남 쪽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핵심 대로들을 제외한 일반 로라고 부르는 데 있죠. 논현로, 언주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원 전후로 대로변 건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 우리가 거래 사례를 왜 보냐면 이거를 사서 뭘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실질적인 시세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남동도 진짜 인기 많잖아요. 요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 지어졌어요. 4억으로 사용하시려고 건물을 지으셨는데 17년도에 준공이 됐고 157평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인데 지하 3층에서 5층 건물로 지하를 아주 열심히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총 연면적이 약 600평 정도 된다. 그리고 주차도 18대, 승강기 있고 독서당로, 이쪽 라인에 깔끔하게 지어진 4억 건물이 260억, 평당 1억 6천대로 거래가 됐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3종이기는 하지만 대지 대비해서 연면적이 굉장히 잘 뽑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건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사청담 정도가 강남 1급지라고 보면 강남 2급지 정도의 역삼 논현 같은 곳과 합정 홍대 같은 상권의 건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어느 지역의 거래가 더 잘 되나요? 1급지를 뭐로 보느냐는 사실 기준은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한 A급지를 사느니 입지가 좋은 B급지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어느 곳이 더 거래가 잘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황금성이 더 높은 건 확실히 입지가 더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용산은 살 물건이 있긴 있나요? 왼쪽 라인은 특별 계획구역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걸로 이제 묶여있는 형태의 물건들이 많아서 건축 행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할 때 좀 작은 덩어리로 장기 투자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고건이라고 하는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쪽 라인 많이들 보세요. 녹사평역 라인 해방촌도 문이 많고 이태원 가구거리라든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주변 또 들썩들썩했어요. 전반적으로 용산은 꾸준하게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호재가 명확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되는데 여기 주변으로 거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팔린 물건인데 작은 건물이었고 15평짜리 1억 3천만 원대로 20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녹사평역 바로 이쪽 라인이에요. 조그만 땅이지만 사실상 유동인구를 확실히 받쳐줄 수 있기도 하고 저는 장사하시는 분이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태원은 꾸준하게 용산 개발 호재랑 같이 계속 들썩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태원 상권이 뭐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저녁에 한번 이태원 와보세요. 확실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용리단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쪽 라인으로 거래가 많이 있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핫한 곳에 대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람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언제 누가 들어가느냐의 싸움이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한 27평 되는 2종 건물이었고 사실상 지금 사용 면적은 30평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쪽 라인에는 조그만 대지에 조그만 건물들도 임차가 잘 맞춰집니다. 그리고 뭐 개발의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27평 대지를 37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다.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옆에 용산공원의 호재 같은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매입을 하신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연남동 아주 따끈한 거래 사례고요. 23억 5천짜리를 보고 있는데요. 토지 대지의 면적이 30평이 안 됩니다. 30평이 안 되는 걸 왜 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우리가 세무길이라고 부르는 길은 이쪽 라인이에요. 이 가자역 쪽. 거기서 이제 최근에 거래된 게 요 물건이다. 30평이 안 되는 28평 정도의 대지에 용적률을 최대한 187% 정도 받아서 지하 1층으로 4층으로 올라간 물건이고 60평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차자가 만실로 8천에 7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어서 수익률이 4%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이 남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총 3개의 임차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소액 투자용 수익형 건물로서 좀 소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남 이면 미로길 4%대, 동교동 대로변 2.5%. 컨셉이 분명한 게 좋아요. 그리고 덩어리도 중요합니다. 연남동에서 미로길에 예를 들어 3, 40억 혹은 50억대의 4%대 물건은 소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동교동 대로변인데 만실인데 2.5%면 소진되기 어려울 수 있죠. 애매하잖아요. 수익이. 근데 동교동 대로변의 현재 수익은 2.5%인데 임대료의 개선 여지 혹은 명도가 돼서 내가 디벨롭을 할 수 있거나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그러면 가격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질문, 연남동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연남동에 한 현금 6, 7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소진이 빨리 됐습니다. 이런 물건 보시는 분들은 자기의 컨셉을 중개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 좋아하는지, 왜 나는 이 물건을 안 사는지에 대해서 중개사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라이브 진행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따끈한 거래 사례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더 중요한 본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공지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